안녕하십니까.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. 오늘은 희도 나연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수 있을지 대화 상담이라는 생각으로 분석하고 대안 대화를 들려드려 볼게요. 이 강아지의 이름은 반디래요. 반디가 있는 카페에 이 두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. 희두 씨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강아지를 다루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. 희두 씨의 성향상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할 것 같긴 해요. 내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충성하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강아지가 더 희두 씨가 선호할 것 같아요. 그냥 자기 영역에서 항상 머물다가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등장하는 뭔가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세계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희두가 선호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물론 이런 거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려워. 그냥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퍼즐을 맞춰가는 거지.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렇다. 강아지를 사랑하면 그러면 고양이는 안 사랑합니까?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.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반디가 가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연 씨가 왜 희두가 말을 안 하나. 희두한테 좀 서운함도 있잖아요. 이 전화를 보면 그 신발 하나로도 얘기거리가 꽤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나연 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면서 희두가 미흡기도 할 거예요. 어제 나한테 그렇게 신청해줘서 날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 이렇게 날 또 땅바닥에 내팽겨쳐?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. 희두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서 나연 씨가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속은 상하지만 희두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런 게 또 겹치니까 더 애증인 거지. 애증의 마음이 또 생겨나는 거지. 더 복잡한 거지. 근데 희두는 그걸 알면서도 못 본 척해. 이 장면이 상당히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야. 근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긴 그 충동적인 무언가가 나가면서 그리고 또 상대를 자극하고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또 나한테 더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나를 혼내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든 내가 느끼기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충돌이 되면서 더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나연 씨는 데이트 왜 나한테 신청했어? 라고 물어봅니다. 이 말을 왜 물어봤겠어? 데이트 신청했을 때 좋았거든. 그동안 규민 씨에게 호감이 생겼었지만 완전히 나는 희두밖에 없구나. 나는 희두를 가장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희두 씨가 나한테 데이트를 신청했던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. 그걸 엄청나게 기대했다고. 그래서 그런 규민 씨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그렇지 않으니까 왜 신청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냥 여기 와서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해보고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. 근데 여기에서도 희두 씨가 너랑 제주도 같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. 희두 씨 성격에. 그냥 대화 한번 해보려고 했겠다. 이 정도가 실은 희두 씨가 대답할 답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지. 희두 씨 성격에 저기도 살갑게. 실은 어제 너랑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제주도 가는 시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했어. 근데 오늘 어제 너랑 싸운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자꾸 좀 너한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네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. 근데 희두 씨가 그렇게 말할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어. 희두 씨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연 씨는 그냥 다 풀렸어. 그러니까 희두 씨 입장에서 관계를 개선하는 거는 나연 씨가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거든요. 내가 눈에 거슬리는 거를 좀 내려놓고 그냥 나연 씨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돼. 그리고 그걸 희두 씨가 그걸 알고 있어요. 근데 희두 씨가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키냐? 그건 아니야. 왜냐면 희두 씨도 알면서 못하는 거거든. 나연 씨도 알면서 못하는 거고.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고.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커플들이 많거든요. 근데 여기서 나연 씨가 근데 대화를 안 하네? 여기에서도 나연 씨가 왜 신청했어?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어제 네가 나한테 신청해줘서 나는 너무 좋았어.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자꾸 서먹하게 대화가 잘 안 되네.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갔을 수도 있겠지. 그러니까 나연 씨가 약간 자신을 조금 낮추는 그런 모양새를 대화의 시작점에서는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희두는 나연 씨를 이미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위에 있다고 희두는 생각하고 있어. 근데 그건 나연 씨도 마찬가지야. 상대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. 그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잘못된 포인트 중에 하나죠. 그래서 더 이 싸움이 더 항상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너 근데 왜 나랑 대화 안 하냐?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. 너 어제 나한테 신청해놓고 왜 나한테 대화 안 하냐? 왜 너 말 안 하냐? 말해봐. 이렇게 접근하면 희두는 거기서 더 발끈한다고요. 어제 네가 나한테 대화 신청해줘서 정말 너무 좋았어. 설레고. 근데 오늘 내가 너랑 이렇게 자꾸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자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서워서 말을 잘 못 꺼내겠어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으면 희두는 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. 희두 성격에. 이런 식으로 상대를 끌어야 돼요. 근데 지금 나연 씨는 그렇지 않았죠. 그러니까 희도는 대화를 하려고 선택은 했었지. 나연 씨는 왜 바뀌었냐? 그냥 그래. 그러니까 나연 씨가 나도 너 선택한 거 알지? 그러니까 이 말을 차라리 처음에 그냥 해버리면 돼. 어제 네가 나 선택해서 너무 좋았어. 나도 너 선택해서 우리가 다시 선택하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. 물론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이 덜하고 썸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면 상대한테 부담을 줄 수 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. 그래서 또 행복했어. 너랑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너무 기대됐거든. 근데 이렇게 다시 아침에 싸움이 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좀 즐거운 대화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두려워서 자꾸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진다.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지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너 선택한 거 알지? 그러면
나연 씨 입장에서는 나는 너랑 시간 잘 보내고 싶어서 너 선택했어.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었어. 이 말인데 희두 씨는 내가 너 선택해줬는데 너 말 안 하냐? 이렇게 듣는 거야. 내가 너 선택해줬는데 나한테 말 제대로 해.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나는 근데 그럼 뭐 하지 말지 그랬냐?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. 난 근데 솔직히 안 해도 상관없었어. 이렇게 되는 거야. 네가 나 선택 안 할 것 같았어 난. 나연 씨가 싫었어? 그러니까 나연 씨의 저 싫었어는 원망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 두려움이 있거든. 이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. 혼날 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얘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. 그래서 혼날 때 자꾸 더 뭐 반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혼내는 이유가 틀렸음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희도 씨는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 하네?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네? 이렇게 되면서 더 혼내는 거고. 나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혼나고 싶지 않고 이 사람한테 잘 보고 싶은데 자꾸 혼나는 게 싫으니까 더 반박하게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 두렵잖아요. 날 좋아해 주길 바라잖아. 그래서 싫었어라는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희두가 싫어서 선택했을 리가 없죠. 우린 다 알고 있지. 아니 왜 싫었겠어. 근데 나연 씨는 싫어 보여. 싫지는 않다. 살짝 그냥 지금 불편한 것 뿐이다. 그러니까 나연 씨가 내가 너한테 잘못을 했어? 근데 네가 나한테 잘못할 게 뭐 있어? 잘못한 거 없어. 근데 나연 씨가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혼내는 느낌이지? 혼냈던 건 사실이죠.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라고 혼냈었지. 근데 희두는 이 카페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내가 뭘 했냐?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. 또 그렇게 하는 거죠. 근데 나연 씨는 어제 그때부터 희두가 나를 대하는 게 차갑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혼낸 거의 연장선이다. 어제 나를 혼냈고 그 혼냄이 끝나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계속 뭐 저렇게 침묵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나연 씨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. 근데 희두는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안 해서 지금 저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. 이 지금 카페에서만 생각을 하니까. 난 그래도 네가 날 오래 만났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.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일에 대한 얘기죠.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타이밍이 지금 좀 안 맞는 거야. 이 얘기도 어제, 그러니까 뭐 혼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제 밤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이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나오진 않았지. 그게 다른 사람들 말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.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는 알잖아.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. 지금 네가 말한 것도 충분히 이해해. 근데 여기에서 희두 씨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어서 더 그러는 거야. 저 희두 씨의 말도 실은 사랑하니까 혼낸다는 말이랑도 연관성이 되는 거죠.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야. 그러면서도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. 그런데 희두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. 나연 씨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했다는 것 자체도 질투가 나지만 이 사람이 또 정신머리 없이 굴었구나. 그게 또 올라오는 거지. 처신을 잘못했구나. 그게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구나.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질투보다 네가 그렇게 처신하면 안 돼. 널 위하는 마음이야. 스스로가 그 생각을 믿고 있는 거지. 질투심이 없진 않았겠지. 저런 또 명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혼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거고. 근데 나연 씨는 충분히 서운하지.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. 왜냐면 희두가 생각하는 그런 오해할 만한 일은 없었고 너도 그걸 충분히 알 텐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까지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느냐라는 뜻의 서운함이죠. 왜 그렇게 난 서운해 라는 뜻이죠. 인간 대 인간으로 서러워 너한테. 희두가 뭐가 서운한데 나니까 얘기해주지 그럼 누가 얘기해줘. 그러니까 희두는 나연 씨가 처신도 잘하고 독립적으로 멋진 사람이길 바라는 그 명분이고 나연 씨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너는 나의 본심을 알고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지. 그런 마음이잖아요. 여기서 또 나연 씨가 눈물을 흘리고 희두 씨가 휴지를 갖다 주는데 나연 씨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희두가 나를 몰라준다는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해도 돼. 나를 몰라도 돼.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어. 욕 좀 해도 돼.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가족 같은 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마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연 씨 입장에서는 서러울 수 있지. 어떻게 희두마저 나를 모르지?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외로워질 수 있지. 그런 느낌에서 눈물이 더 터져 나왔을 수도 있고 눈물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드립을 치죠. 그러면서 나연 씨는 이제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도니까 먹다가도 내가 아기가 없다는 걸 알 텐데 근데 희두 씨는 아기가 없는 거 나만 알지 누가 아냐. 그러면서 둘 다 그니까 라는 표현을 해요. 여기서 마치 두 사람이 말이 통한 것처럼 그니까 이러는데 희두가 말하는 거는 네가 악이 없는 거 알아.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야지가 희두의 논리고 나연 씨는 내가 아무리 어떻게 처신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어도 내가 악의가 없는 너만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. 이게 나연 씨의 또 입장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집에서 안 그래도 외롭다. 희두는 왜 외롭냐. 근데 이 환승연애 자체가 이건 나연 씨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지. 기본적으로 감정을 굉장히 억압시키는 곳이잖아요. 왜냐면 내가 질투가 나건 아니면 어떤 슬픔이 있건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X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지도 못해.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걱정돼도 그것을 표현하기도 어려워. 이제 그런 것들을
몇 날 며칠에 걸쳐서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이 억압된단 말이죠. 그래서 진정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. 그런데 나연 씨는 거기다가 또 더더욱이 자기를 개방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때그때 생각대로 관계를 맺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더더욱이 힘들었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적으로 억압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 단절된 느낌을 받을 거라고. 나 같은 사람이 저기 가면 저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. 그런데 뭐랄까 외롭다는 느낌을 안 받을 거야. 왜냐면 나는 애초에 다른 사람이랑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니까. 내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. 근데 나연 씨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. 더 쉽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리액션도 잘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저기에서 그런 걸 숨기고 이제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당연히 외롭지.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 같고. 근데 이제 희두 씨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기는 어렵지. 외로워 나는. 희두 씨가 너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해주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뭐 인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은데 왜 외로워?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잖아. 근데 나연 씨는 아니 나를 싫어할 사람은 없지.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야. 그리고 또 희두는 일단 나는 안 싫어하잖아 너를. 근데 여기서 나연 씨가 근데 너까지 똑같다고 느껴져라고 하거든요. 나연 씨는 희두 씨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잖아요. 의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진짜로 위하는 사람.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야.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겠죠. 근데 희두 씨는 또 거기에서 굳이 더 자세하게 해명을 하려는 마음은 또 없어.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나연 씨가 뭐라고? 뭐 이런 표정을 짓지. 그러면서 손에 칼이 들려 있어. 그래서 희두 씨도 왜 칼을 들어 말하면서 갑자기 이러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다시 좀 풀리죠. 킹받네 이러면서. 그러니까 나연 씨도 그러니까 네가 화날 게 뭐가 있냐고. 말해준 건 고마운데 왜 그거 가지고 화내냐. 내 진심을 아는 네가 화날 게 뭐가 있냐는 뜻이에요. 나연 씨 입장에서는. 그러면 희두 씨는 그날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지금 그 날에 희두 씨가 물어봤었어야 될 일이야.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. 너 네 입으로 얘기를 듣고 싶다. 그러면서 그날 전에 들었어도 나연 씨한테 좀 얘기를 좀 듣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듣고 알았어. 그럼 좀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서 그날 마무리를 지었어도 괜찮았을 거야. 근데 그날 다 쏟아버렸단 말이야 희두 씨는. 그러니까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왕창 깨져버렸고 희두 씨는 희두 씨대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서운한 마음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리고 나연 씨를 또 걱정하는 나연 씨가 처신을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또 섞이면서 아침부터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지. 이것도 희두 씨가 지금 타이밍이 좀 어긋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나연 씨가 이제서야 얘기를 합니다. 뭘 만들고 있길래 아 맛있겠다 이러고 그 사람 이렇게 한 건 맞아. 이런 걸 보면 나연 씨가 뭐 이렇게 변명하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. 그냥 거의 이제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근데 넌 내가 모두에게 살가운 거 알잖아. 너한테도 사실 잘못은 아니야 그게.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 저것도 물론 사실인데 그러니까 너한테도 잘못한 건 아니야. 그 말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낼 필요 없으니까 화를 풀어.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나를 혼내거나 화내지 마. 이 말의 뜻이지만 희두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 아니니까 네가 신경 쓸 바 아니야로 들릴 수 있죠. 그러니까 저 말이 희두 입장에서는 약간 또 서운하다고. 희두 씨가 굉장히 대범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대범하겠지. 근데 이제 나연 씨와 관계에서의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하잖아요. 민감하게 반응하잖아. 왜 뭐 그럴 수 있지.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자꾸 그거에 더 신경 쓰고 반응할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저것도 살짝 마음이 상했을 거라고 지금 저게. 그래서 네가 그 상대를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.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나연 씨가 내가 생각이 없어 보여서 더 그러는 거야. 근데 여기서 희두가 그래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나연 씨가 내가 생각이 없어 보여서라는 표현으로 내가 생각이 없다고 네가 생각한다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실은 약간 자학이지. 저기서도 그래 네가 날 걱정해서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받아들일게. 나도 그 부분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해.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기분을 풀어. 네가 뭐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충분히 나도 고맙게 생각해.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. 근데 내가 생각이 없어서 보여서 더 그러는 거야? 이렇게 했을 때 희두가 아니,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까지는 아니지 라는 말을 기대했을지도 몰라.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. 희두는 그냥 그래 버렸어. 여기서도 아니 네가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건 아니야. 단지 네가 여기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서 남길 바래. 내가 아끼는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내 기분이 어땠겠어. 그것 때문에 내가 서운했던 거야.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난 좀 기분이 상해있어. 그래서 오늘 대화가 날이 자꾸 서게 되고 그래서 자꾸 내가 너한테 상처 줄 것 같아가지고 말을 계속하기가 좀 어렵네. 이렇게만 말해도 나연 씨가 이해한다고. 근데 희두는 희두 씨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네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봐. 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. 그러니까 희두는 나연 씨한테 서운한 거예요.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실은 서운한 마음이 있어. 말로는 미련이 있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 환승연애 룰 그리고 그 환승연애 안에서 나연 씨가 해오던 롤 그 역할 그런 게 유지되는 그런 것들에서 이 희두 씨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지. 나연 씨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너무 즐겁거든. 내가 없어도 너무 재밌거든.
오히려 내가 방해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. 근데 나연 씨의 마음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내지만 희두 씨의 팔찌에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면도 있지. 그래서 여기서 희두 씨가 약간 날이선 말이 나가는 것도 나연 씨가 사귀지 않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건 잘못이 아니다. 아까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또 날이선 말이 더 나가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서로를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자극하잖아요. 그리고 자극이 받으면 그 자극을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를 못해. 그게 또 확 해가지고 또 상대에게 또 상처를 내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. 근데 그 포인트를 서로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나연 씨가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아. 나도 똑같이 느꼈고. 그러니까 나연 씨 입장에서는 너도 나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이랑 잘 놀고 있잖아. 뭐 지연 씨 얘기겠죠. 그래서 난 더 섣불리 마음 표현을 못한 거야. 그러면서 팔찌 얘기. 너 지연이랑 그 팔찌 뺐나 봐봐. 내가 아까 뺐잖아. 내가 못 봤어. 내 모르겠어요. 뺀지 안 뺀지 잘 모르겠어. 근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팔찌를 차러 가는 장면을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팔찌가 없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희두가 뺐다고 말만 하지 보여주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연 씨가 어떤 여자가 내 입장이 돼도 서운할 거라고. 근데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해보면 나연 씨 정도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연 씨 정도로 저렇게 말을 하면 보통 희두 씨처럼 세게 나가진 못해. 근데 희두는 또 아쉬울 게 없고 또 엄격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지지 않고 세게 나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이 워낙 또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또 이런 충돌이 나는 거기도 하지. 근데 희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. 근데 내가 그거 뭐 잘못한 행동한 거야? 그러니까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중요한 거야. 내가 규칙을 어겼냐 안 어겼냐. 근데 물론 이건 뭐 환승연애 안에서의 규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삶의 규칙. 이 여기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한 거냐? 서운한 거는 감정적인 영역이고 나는 지금 잘했냐 잘못했냐. 잘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거잖아. 처신을 잘해야지. 처신을 잘못한 건 잘못한 행동이잖아. 근데 거기서 서운하고 말 게 뭐 있어. 이게 지금 희두 생각이라고. 아까 신발이랑 비슷하죠? 신발 발에 맞지 않는 거를 신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나연 씨는 나한테 예의를 안 차린 거지 그건. 넌 존중해 달라며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두 사람이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거가 약간 뭉뚱그려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예의라는 표현으로,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예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. 나연 씨는 조금 더 감정을 어루만져 주고 둘이 있을 때 좀 더 살갑게, 그리고 나를 나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런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고, 희두는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거슬리게 하지 않는 그런 선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. 근데 둘의 바램이지 환승연애 이 룰 안에서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어요. 쉽지 않지. 그러니까 희두가 뭐 할 말은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또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희두는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. 나연 씨가 나는 그렇게 서운한 와중에 또 너를 선택했어. 이제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너한테. 그래서 나는 너도 같은 마음인 줄 알았지. 이게 이 전의 생각이잖아요. 기대를 많이 했던. 근데 희두는 나는 그게 아니고 너랑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다. 딱 뭐를 정한 게 아니다. 그러면서 너는 소중한 데이트를 이렇게 나와 싸우고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냐. 그러니까 희두 씨는 그러니까 왜 싸우는 건지 네가 또 싸움을 걸어. 계속 아까 보면 이게 희두 씨의 입장이에요. 그러니까 희두 씨는 아까 이제 나연 씨가 왜 나 선택했어? 이것도 실은 싸움을 건다고 생각해.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을 거면 나 왜 선택했어? 왜 말 안 해? 말해야지.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건다고 생각한단 말이야. 내가 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는구나. 그리고 남자친구도 아닌데 왜 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혼내? 남자친구도 아니잖아. 이거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근데 나연 씨는 지금 그게 아니야. 난 너랑 대화하고 싶어.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못해. 내가 싸움을 걸어? 이해를 못하지. 왜냐면 나연 씨가 했던 말은 난 너랑 대화하고 싶어.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헤어진 상태니까 그런 걸로 화내거나 혼내지 마. 지금 우리 기분 좋게 얘기하자.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아까 희도 씨는 이걸 싸움을 건다고 받아들이는 거지.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달라.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서로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?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. 얘가 분명히 싸움 걸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실컷 싸움 걸어서 자존심 세우고 싸우다가 갑자기 또 나밖에 없다 그러네? 얘 왜 이래? 이게 희도 씨 생각이고 나연 씨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표현 하는데 어떻게 쟤는 시비 건다고 말만 하고 저렇게 상처 주는 말만 하지? 이게 또 나연 씨 생각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팽팽하는 거죠. 양보를 못하고 가는 거죠. 그래서 나연 씨가 네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나연 씨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툭툭대면서 기분 나쁘게 했다.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희두 씨가 처음에 그 설렘에 속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다시 한번 비슷하게 얘기합니다. 솔직히 여기 와서 X이기도 하고 맨날 마주치고 얼굴 보고 하면 정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냥 만났다가 또 반복되고 싸워서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.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하면 뭐 똑같지 않겠나.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실은 이
두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안 싸웠을 거예요. 근데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싸우는 거잖아요. 나연 씨가 저 말이 두려우니까 더 극단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. 앞으로가 없나 우린?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죠. 근데 또 나연 씨는 또 희두 씨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차라리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저 본질적인 해결을 가지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. 그런데 앞으로가 없다. 저 이별에 관해서 꽂혀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.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상처가 되니까 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, 좀 대화의 전략적으로는 그러면 그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.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을까?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.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물론 상대를 자극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. 저게 막 완전히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닌데, 이 상황에서는 희두가 저런 거에서 자꾸 강한 반응을 일으키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희두 씨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아. 아니 감정이 당연히 안 좋으면 앞으로도 못 만나는 거지. 근데 희두 씨의 저 말도, 이 앞에 말들은 실은 우리가 감정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우리 못 만나 이 말은 아니었거든. 잘해보려고 하고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 난 너한테 아직 만족 못 하겠어. 앞으로 좀 더 변하고 더 노력 좀 해야지. 더 열심히 해야지. 약간 이런 그런 일종의 채찍질이란 말이에요. 근데 나연 씨는 이렇게 너랑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라는 말로 순간 들으니까 저렇게 그럼 우리가 없나? 앞으로 우리가 없나? 이렇게 또 반응하는 거고. 근데 저렇게 반응하니까 희도 씨는 뭐 감정이 안 좋으면 당연히 못 만나는 거지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리니까 마치 희도 씨가 이별을 얘기한 것처럼 되는데, 희도 씨가 정확히 따지면 이별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만나려면 너 좀 변해야지, 좀 잘해봐, 약간 이거에 좀 가까운 마음이었을 거라고 봐요.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지. 나연 씨는 천성이 다른 거겠지. 그러면서 뭐 반디였나요? 음식을 살짝 달라고 오면서 두 사람의 사이를 살짝 녹여주고 이 식사 장면은 끝이 납니다. 두 사람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머리 얘기가 잠깐 나와요. 희두 씨가 머리가 기네. 아 그냥 내가 자를까? 그러면서 나연 씨가 좀 같이 뭘 해볼래? 그러면서 같이 잘라볼래? 옆에서 각자. 나도 앞머리 자를 거 있는데. 아까의 대화 패턴하고 조금 다르죠. 나랑 같이 할래? 나랑 같이 하자.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희두 씨도 여기에서는 왜 같이 잘라? 이러면서 툭 나오지만 나연 씨가 그럼 됐어? 안 잘라? 이게 아니라 자꾸 선 긋네? 이러면서 선 긋지 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나연 씨가 이런 말 하지 말까? 이것도 좀 공격적이긴 하지. 같이 자르면 좋잖아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실은 이 장면에서도 나연 씨가 계속 노력하고 있어. 물론 희두 씨도 희두 씨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하겠죠. 근데 이제 나연 씨는 정말로 자신의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죠. 이제 어쨌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희두가 선 긋지 마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악수를 하죠. 그러니까 여기서도 됐어? 그러면 안 잘라?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낳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역할이 고정된 것 같으면 그 패턴을 깨야 돼. 그 깨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오래 반복되는, 오래 사귀었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커플들은 그 싸우는 역할로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. 그 역할을 깨야 돼. 그걸 누가 깨느냐? 그거는 뭐 모르겠죠.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깨야지 어쨌건. 그리고 깨는 사람이 어쨌건 상대를 끌고 가는 거야. 그래서 희두 씨가 이제 그제서야 서운했던 거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. 근데 그 말만으로도 실은 나연 씨는 마음이 녹아버려. 나연 씨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희두 씨가 이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실은 되게 쉬워요. 근데 나연 씨가 이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조금 기술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약간 나연 씨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마음이 풀린 나연 씨는 네가 제주도 같이 가자 해서 완전 좋았다. 다른 사람이랑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는데 너무 좋았다. 우리 한 번도 같이 안 가서 희두 씨가 약간 민망하니까 해가 좀 있었어도 더 예쁠 것 같았다 이러면서 좀 이 상황에 대한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. 나연 씨가 우리가 늦게까지 즐겁게 놀아서 그래 이러면서 저 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또 좋게 해석을 합니다.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. 희두 씨가 생각했을 때는 늦게까지 논 건 맞는데 늦게까지 즐겁게 논 건 아니거든. 싸운 게 더 많잖아요. 그리고 막 놀았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동이었고 이러니까 늦게까지 즐겁게 그러니까 나연 씨가 해질 때까지 이러면서 이거를 어쨌든 좋게 바라보고 좋은 면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나연 씨 성향인데, 희두 씨는 그냥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싶은 거지. 우리가 놀았나? 막 이런 생각을. 언제? 나연 씨가 오늘? 희두 씨가 그랬어? 나연 씨가 지금까지 놀았잖아. 나연 씨가 마음이 상해요 또. 안 즐거웠나 보네. 그러니까 희두 씨는 그게 안 즐거웠다 즐거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걸 놀았나? 이건 그냥 그 숙소로 가는 이동 경로인데? 그리고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근데 물론 그것도 희두 씨가 그렇게 말 안 했어도 돼. 여기서 그냥 희두 씨가 그래 좋았다니까 나도 좋네. 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너랑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. 뭐 이 정도까지 이것도 희두 씨 말투잖아. 이 정도만 했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그 사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. 근데 나연 씨는 그걸 안 즐거웠다. 나와의 시간이 안 즐거웠나 보다. 그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부터 또 톡 쏘는 거죠. 희두 씨는 또 뭐야 갑자기 또 공격하네? 시비 거네? 이렇게 되는 거지. 자기가 했던 말이 상대에게 상처 줬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지. 나는 사실을 말한 거니까. 근데 나연 씨는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또 약간 날이선 말이 나가고 안 즐거웠나 보네? 이렇게. 그러니까 희두 씨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장난이야. 즐거웠지. 장난이긴 했지만
실제로 뭐 이동이긴 했으니까 뭐 저거 놀았다고 보긴 뭐 굳이 따지면 뭐 밤늦게까지 놀았다는 말이 좀 안 맞긴 하지. 전 농담조차도 저렇게 뭔가 결이 안 맞는 농담을 하는 것 같아요. 나연 씨가 팔찌 가서 또 낄 거야? 웃으면서 물어보지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, 나연 씨는. 희두 씨는 응 이라고 합니다. 저게 한편으로는 희두 씨가 가지는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자기가 말한 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, 그리고 뭔가 비겁하지 않거든.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도 엄격한 사람이지. 물론 그 기준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. 희두가 뭐 나쁜 짓을 안 한다? 그건 아니겠지. 뭐 어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게 자기가 가진 엄격한 기준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, 그거는 저 사람의 자기만의 엄격함이 있을 거라고요. 이런 걸 보면 어쨌건 이 사람이 비겁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생각은 확실히 들죠. 근데 그게 나연 씨한테 좋으냐? 그건 아니지. 그래서 희두가 이제 그래도 좀 애써 변명을 합니다. 나 팔찌 마음에 들어서 그래. 레이어드 하기. 근데 나연 씨가 아닌 거 알죠. 나연 씨가 내가 사줄게 라고 하지만 희두 씨는 별 말이 없습니다. 왜냐면 팔찌를 낄 거거든. 나연 씨가 너 내가 여기서 반지 끼고 다니면 좋아? 라고 공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네가 팔찌 그거 끼고 있을 때, 여기 환승연애 이 프로라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나 진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아. 나 그거 볼 때마다 상처받는 거 알아? 나 진짜 힘들어. 그래도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나쁜 생각이 나. 이렇게 말했어도 좋았지. 근데 여기에서 내가 반지 끼는 거 갖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. 커플 반지 이러면서. 그러니까 희두 씨는 저게 지금 또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. 왜 안 꼈어 근데? 어떻게 받아들이겠어? 지금 끼고 싶었는데 안 낀 거야? 자기 팔찌는 생각 안 하는 거지. 끼고 싶으면 껴. 그냥 껴.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나연 씨가 껴는 뭐야? 네가 내 반지 뭐 허락해주는 사람이야? 뭐 그걸 정해주는 사람이야? 이런 느낌의 말이죠. 희두 씨는 그렇게 끼고 싶은데 내 눈치 보여서 안 낀 거냐 이거죠. 네가 끼고 싶으면 끼는 거지. 그러니까 나연 씨는 그걸 희두 씨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고, 희두 씨는 규민 씨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내 앞에서 그냥 아닌 척하고 잠깐 빼고 있는 거구나. 이 사람의 속마음은 다르구나. 또 이렇게 오해하니까 두 사람이 또 충돌하는 거지. 희두 씨는 그냥 지연이랑 되게 재밌게 놀았다 솔직히. 그래서 이것도 희두 씨 입장에서는 약간 나연 씨를 배려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.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고 지연이가 이렇게 항상 적극적으로 해서 한 거니까, 내가 막 지연이가 좋아서 이렇게 막 그런 아니 좀 덜 신경 써도 된다라는 의미로 한 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연 씨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어쨌건 이 순간에는 지금 나연 씨가 그래도 기분이 아침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서 이걸로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. 그래 보였어. 내가 놀자고 하면 놀 거야? 너 지금 자꾸 나한테 철벽치잖아. 이러면서 놀자고 하면 놀 거야? 라고 하기보다는 그럼 나중엔 내가 더 다른 거 더 재밌는 거 가자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같이 가자. 이렇게 정도로 얘기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. 근데 희두는 뭐 철벽치였다고 스스로 생각 안 하지. 나연 씨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지. 근데 나연 씨는 이제 서운하죠.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막 팔 빼고, 내가 언제 팔을 뺐어. 근데 나연 씨는 뭐 그런 게 느껴졌다고. 애써 나를 밀어내려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은 도착을 합니다. 이 제주도 숙소예요. 근데 이제 막상 이 사람들이 도착하고 들어가는 게 눈치 보여서 자꾸 망설망설하는 장면이 있어요. 뭐 나연 씨는 규민 씨한테 미안하고 희두 씨는 지연 씨에게 또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. 그래서 희두 씨는 나 지연이 모른 척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나연 씨도 그런 걸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표현했을 때 밀어내지 말라. 신발은 벗고 팔찌는 끼고,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숙소로 도착을 합니다. 정말 되게 좋더라고요. 그렇게 제주도에서 숙소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. 이 15화 16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쭉 분석을 해드리는 중인데 한 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커플들, 좀 싸우는 상황들, 반복되는 싸움 속에 놓여있는 분들한테 어떤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뭐 꼭 어떤 걸 해야 된다, 어느 쪽이 잘못이다, 그런 거 아니에요. 뭔가 내가 목표가 있고 개선하고자 하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, 그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